어제 김순자 할머니는 3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단 5분 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50명의 시니어분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평균 800만 원. 한 달 생활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혹시 최근에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어머니, 아드님이 사고를 내셨는데요. 지금 당장 합의금이 필요해서 정부 지원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안에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고객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만약 한 번이라도 이런 전화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작년에 효과적이었던 예방법도 올해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초 판별법과 황금 대응 원칙, 그리고 2025년 최신 사기 수법, 완벽 대응 가이드를 알고 나면 어떤 교묘한 사기꾼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작년에만 2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사기를 미리 막아내셨거든요. 그 중에는 80세 할머니도 계시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도 계세요. 15분 후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기꾼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비밀, 3초 황금 판별법. 사기 전화인지 3초 만에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검증된 방법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상대방이 급하게 말하나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안에 마감이 임박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99% 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은행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절대 급하게 재촉하지 않아요. 오히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주면 들통날까봐 무서워해요. 그래서 계속 재촉하는 거죠. 둘째, 개인정보를 바로 물어보나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CVC 번호. 이런 걸 전화로 묻는 순간 바로 끊으세요.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해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라고 하십시오. 진짜 은행 직원이라면 기꺼이 찾아올 겁니다. 셋째, 과도한 혜택을 강조하나요? 특별히 선정되셨습니다. 고객님만을 위한 특별 혜택.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착순 100명. 평생 기회. 이런 달콤한 말은 모두 함정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의 박태준 할아버지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200만 원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 온 사람은 공공구청 사회복지과 김수철이라고 신분을 밝혔고 심지어 할아버지 이름과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수철 할아버지는 이 3초 판별법을 기억하고 계셨죠. 상대방이 오늘 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내일부터는 마감이에요 라고 재촉하는 순간 바로 사기임을 알아채셨어요. 그럼 내가 직접 구청에 가서 신청하겠소 라고 하자 상대방이 당황하며 전화로만 가능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을 갖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실제 구청에 확인해 보니 그런 지원금은 없었고 혹시 있더라도 절대 전화로 신청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비밀, 황금 대응 7원칙. 이제 사기 전화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존 5원칙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한 완벽한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칙 1. 일단 끊기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잠깐만요라고 하고 바로 끊으십시오. 실례지만 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의는 사기꾼에게 필요 없습니다. 끊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원칙 2.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기입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 손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며느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해당 가족에게 직접 전화하세요. 10번 중 10번 모두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가족 사랑을 이용해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진정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원칙 3.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기입니다. 은행에서 왔다고 하면 은행 홈페이지나 카드 뒷면에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저희가 전화 드린 적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정부기관에서 왔다고 하면 정부24 사이트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식 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하세요. 원칙 4.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기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 더더욱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일이라면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텐데 왜 숨기라고 하겠어요? 원칙 5. 의심스러면 112 신고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전화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경찰관이 즉시 확인해서 알려드려요. 원칙 6. 통화 내용 기록하기입니다. 사기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한 말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경고할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밝힌 이름, 소속, 전화번호는 꼭 적어 두세요. 원칙 7. 주변에 알리기입니다. 사기 전화를 받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분들도 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내용을 꼭 알아야 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신저 사기 유형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와요. 엄마, 핸드폰 바꿔서 번호가 달라졌어요. 급한 일이 있는데 돈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계좌번호는 XXX예요. 이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자녀라면 목소리로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전화해라고 하면 갖가지 핑계를 대며 통화를 거부할 거예요.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바로 기존 번호로 전화해보기. 가족만 아는 질문하기. 절대 송금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택배 사기 유형입니다. 문자로 이런 내용이 와요. 택배가 왔는데 부재 중이네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재배송 신청하세요. 절대 링크 누르지 마세요. 개인 정보를 빼가는 가짜 사이트예요.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링크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직접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문한 택배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투자 사기 유형입니다. 주식으로 한 달에 50% 수익 보장. 코인 투자하면 원금의 3배 수익. AI가 자동으로 투자해서 100% 성공.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모두 사기입니다.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투자 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업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진화형 유형입니다. 이제 사기꾼들이 인공지능으로 가족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해요. 정말 아들이나 딸 목소리와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같아도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만 아는 비밀을 질문하세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세요. 다른 가족에게도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대구의 이영자 할머니는 코인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원 번다는 말에 속아서 1000만원을 잃을 뻔했어요. 사기꾼이 성공한 다른 할머니들 사진까지 보여주며 설득했거든요. 물론 모두 가짜 사진이었죠. 다행히 며느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말려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투자 공부한다며 갑자기 인터넷을 많이 보시길래 확인해 봤더니 사기였던 거죠. 정부기관 사칭 사기 유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변경되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과다 지급된 의료비를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같은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요.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번호로 확인. 정부기관은 개인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음. 의심스러면 주민센터에서 확인. 평소에 이런 습관을 기르시면 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통장과 카드는 본인만 관리하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맡기지 마세요. 가족도 예외 없습니다. 돈 관리가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꼭 도움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함께 가서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2. 인터넷 뱅킹은 직접 앱에서만. 문자나 이메일 링크로 절대 접속하지 마세요. 매번 은행 앱을 직접 실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세요. 은행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도 무시하고 기존 방식대로 접속하세요.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번호는 피하세요. 좋은 비밀번호 만드는 법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장의 첫 글자 따기. 예로는 우리 집 강아지 뽀삐는 5살이다를 우광보 5살로. 여기에 특수문자 추가 우광보 5살 느낌표. 3개월마다 바꿔주시면 더욱 안전해요. 4. 소액으로 연습하기. 처음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먼저 연습해 보세요. 큰 금액은 익숙해진 후에 거래하시고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5. 정기적인 계좌 확인. 일주일에 한 번은 통장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르는 거래 내역이 있다면 바로 은행에 문의하세요.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6. 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본점에서 가족과 함께 상담받으세요. 계약서도 꼼꼼히 읽으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반드시 질문하세요. 집에 가서 하루 더 생각해 본 후 결정하셔야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실수로 사기를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1. 은행에 즉시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 요청, 카드 사용 정지 요청하시고 피해 신고를 접수하세요. 2. 일일이 신고.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접수를 하세요. 증거 자료를 보존 요청하세요. 3.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로 즉시 신고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통화를 녹음하세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송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상대방 전화번호를 기록하세요. 피해 경위를 상세히 메모하세요.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알려서 함께 대처하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거든요. 6번째 비밀은 주변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세요. 믿을 만한 사람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가족 연락처, 이웃, 친구, 전문가 등과 같은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통화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이웃과 안부 인사를 하세요.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상담하세요. 지역 복지관을 활용하세요. 노인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사기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들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3초 판별법입니다. 급하게 재촉하나? 개인정보를 묻나? 과도한 혜택을 말하나? 황금 대응 7원칙입니다. 끊기, 가족 확인, 공식 번호 재확인,
상의하기, 신고하기, 기록하기, 주변에 알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아무리 교묘해져도 우리가 더 똑똑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예방법을 알고 계신 시니어분들 중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당당하게 나는 속지 않는다 고 말씀하세요. 혹시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인천의 조칠국 할아버지는 한 달 전에 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상대방은 할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알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속았을 텐데 이 예방법을 알고 계셨죠.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순간 3초 판별법을 떠올리며 내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전화로만 가능하다며 말리자 확신을 갖고 전화를 끊으셨죠. 나중에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런 환급금은 없었고 환급이 있더라도 절대 전화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덕분에 사기 안 당했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마음,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야 한다는 마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 이 모든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진짜 좋은 일이라면 확인해봐도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거예요. 둘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런 전화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셋째, 실수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혹시 사기를 당하셨더라도 내가 바보라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전문가거든요. 중요한 건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넷째,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서로 지켜줄 때 사기꾼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어떤 사기꾼도 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보안 설정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